자, 31번.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대요. 정장 효과. 정장이 뭔데요? 면접 보러 갈 때 입는 옷 아니야. 안 웃겨? 정장이 뭘까요? 자, 정수기의 정자가 무슨 정자일까요? 깨끗하게, 물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정수기잖아요. 네. 그럼 얘는요? 모르겠어요.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이라고 얘기해요. 아. 내 장을 깨끗하게, 숙변을 제거해 준대잖아요. 장을 움직여서. 그럼 뭐가 있을까요? 유당이요. 우유에 들어있는 당입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유산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장을 청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장염 걸리면 우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변기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지. 왜? 우유에는 유산균이 있어서 내 장을 건드릴 테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싸고 있는데 더 싸는 거죠. 계속. 설사를 계속 유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31번.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3번입니다. 자, 32번.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수명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쵸?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3번. 간흡충의 중간 숙주. 간디야. 왜 울어? 1번 아니야? 잉잉잉 이렇게 외우세요. 간디스토마는요, 외우렁이를 잉어가 먹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네? 간디스토마는 잉어가 외우렁이를 먹고 우리가 그 잉어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게 간디스토마라고요. 그러면 외우렁이와 잉어는 여러분들 민물고기일까요? 바닷고기일까요? 민물고기예요. 그래서 민물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간디스토마라고 합니다. 충분하게 가열하지 않고 먹었을 때. 자, 그러면 다음 중 간흡충의 제2 중간 숙주가 나왔어요. 제2 중간 숙주. 1 중간 숙주는 요거예요. 그 다음 2요. 그 다음 사람한테 전파되기 때문에 중간 숙주가 2개입니다. 2개. 바로 외우렁이를 우리가 먹어서 걸렸으면 중간 숙주가 하나였을 텐데, 중간 숙주가 2건 이거를 겹쳐서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2 중간 숙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2거랑 비슷한 게 누구예요? 4번. 붕어요. 그치? 자, 4번입니다. 자, 34번. 다음 중 건가류에 속하는 어우, 너무 쉽잖아. 오늘 먹어야 되는 날인데, 그죠? 건가류. 호두. 1번. 35번. 과일잼 가공 시 팩틴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자, 잼을 만드는데 3가지. 잼의 3요소라고 얘기하고 젤리와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과일이라고 잼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겔이라고 얘기합시다. 겔이 뭘까요? 걸쭉하게 만드는 걸 겔이 졌다고 해요. 농도, 아니 농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무조건 어떤 과일이든 설탕 넣고 조린다고 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분에 의해서 걔네가 걸쭉하게 구조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일잼 가공할 때 겔의 3요소부터 먼저 맞춥시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잼을 만들려면 당, 산, 펙틴.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산당, 펙틴. 그냥 무조건 계속 외우세요. 산당, 펙틴. 젤리아의 3요소, 잼의 3요소입니다. 이 3가지가 굳혀져 있지 않으면 나는 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탕 넣고 조린다고 잼이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산성도 있어야 되고 산기가 있는 과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때요? 펙틴이 있는 과일이어야 해요.
이 팩틴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조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걸쭉하게 만드는 형성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럼 뭘까요? 2번이요. 구조 형성입니다. 자, 36번. 밀가루 반죽에 첨가하는 재료 중 반죽의 점탄성을 약화시킨대요. 36번. 맞아요. 설탕입니다. 소금은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신있게 얘기해. 틀리면 어때요? 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국수 넣고 국수 삶을 때 뭘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왜? 밀가루 단백질 누구예요? 이름이? 재원아? 아까 이거 함량에 따라서 자꾸 당진 그만하고 밀가루 이거의 함량에 따라서 중력분, 강력분, 박력분은 나눈다 했잖아요. 글루텐이야. 자, 이 글루텐이란 녀석은요 소금을 좋아합니다. 소금을 먹으면 힘맨이 돼요. 그래서 강해집니다. 탄성이 강해지고 점성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수 삶을 때 소금을 넣고 삶으면 어떻게 돼요? 더 쫄깃쫄깃하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라면 끓일 때 면이 먼저예요? 스프가 먼저예요? 스프가 먼저예요. 그죠? 그래야 어때요? 염분에 의해서 면이 더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국수, 비빔국수 할 거예요. 어차피 다 헹굴 거예요. 다 헹구, 면 다 빨 거예요. 근데도 뭘 넣으래요? 소금을 넣으래잖아요. 왜요? 더 쫄깃쫄깃하게 변한다고요.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37번. 다음 중 사용이 허가된 발색제 나왔어요. 그쵸, 아질산 나트륨. 우리 이 동네 친구들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뉴스에 나왔잖아. 인왕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아질산 나트륨 먹고 죽었대잖아요. 치사율이 높은 애예요. 사용 허가치가 있어요. 사용 허가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몸이 건조해. 걔는 맛도 안 나요. 그걸 먹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애예요. 근데 얘를 왜 허가하냐? 얘가 소량 넣게 되면, 자, 착색제하고 이거 착색제와 발색제는 달라요. 착색제는 내가 머리가 검은색인데 노랗게 만들었어요. 이게 착색제예요. 색깔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염색을 시킵니다. 다른 색깔로. 발색제는요, 내가 검은 머리인데 검은색을 더 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쓰냐? 돼지고기가 분홍색인데 걔를 갈고 가열하고 찌면 걔가 분홍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걔가 회색이면 손님들이 소세지가 회색이면 사가겠냐고요. 안 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색제를 쓰는 거예요. 분홍색을 좀 더 분홍색으로 만들어주고 고정시켜주는 색소입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허가치가 있어요. 그만큼만 써야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쓰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질산 나트륨 어디에 쓴다고요? 햄, 소세지에 쓴다고요. 육가공 제조 시 사용하는 발색제입니다. 37번 4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38번. 그치. 자, 우유의 살균 방법. 130에서 150 나왔어요. 자, 우유 살균법 외우는 방법 내가 항상 수업 때 항상 했었어요. 자, 우유 살균 방법엔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온, 장시간 살균.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살균.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 살균. 자, 그러면 이 3가지 우유 중에 누가 제일 비싸요? 그쵸. 하루의 생산량이 얘는 30분 동안 가열할 거고 얘는
5초 동안 가열할 건데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생산량이 누가 더 많아요? 소고운 순간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건비 들이고 똑같은 공장에서 얘를 훨씬 더 많이 우유를 뽑아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파스텔 우유 있죠. 이게 노란 뚜껑 달려있는 게. 걔가 저온 장시간 살균법이에요. 그래서 먹어보면 맛이 좀 달라. 그 균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고 유산균이 훨씬 더 많이 살아있고 이 멸균 시스템에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랑 또 무슨 우유도 있냐면 멸균 우유도 있어요, 여러분들. 멸균 우유 뭘까요? 여러분들 네모난 까게 들어있는 거. 그치? 이렇게 따는 거 말고 입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 말고 이게 네모난 까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빨대에 이렇게 붙여있는 우유들. 그건 멸균 우유예요. 자, 걔네는요 유통기한 2달이에요. 왜요? 멸균시켰잖아요. 균 자체를 다 없앤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몸에 좋은 균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유에 들어있는 균 중에서. 그래서 저온 장시간, 낮은 온도에서 가열할수록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우유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유의 살균법. 자, 가장 장시간을 쓰더라도 30분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요. 30분에 넘어가면 그때도 아무리 낮은 온도라도 몸에 좋은 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온도라고 해도 150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만 외우세요.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130에서 170에서 가열하는 방법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유살균법이 아니에요. 다음 중 초고온 순간 살균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올바른 것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온도라도 150도를 넘어갈 수 없고 아무리 장시간이라도 30분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 그거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세요. 우유살균법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뭐라고요? 초고온 순간. 0.5가 나왔잖아요. 0.5보다 어떻게 더 짧게 살균을 해요. 1초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38번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9번. 다음 중 영양소의 소화 요소가 바르게 연결된 것. 그쵸? 탄수화물, 아밀라아제. 리파아제는 뭐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소화 효소예요. 자, 40번 봅시다. 이따이따의 병. 이거 너무 쉽지? 그치? 6글자잖아요. 반 자르면 몇 글자예요? 3글자잖아요. 그럼 카드뮴이에요. 그럼 수은은 2글자죠. 그럼 곱하기 2하면 몇 글자예요? 4글자죠. 그래서 얘는 미나마타병이에요. 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 미나마타병은 4글자니까 반 자르면 2글자. 이따이따병은 6글자니까 반 자르면 3글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1번. 먹다 남은 찹쌀떡을 보관하려고 할 때 노화가 뭔데요? 굳는 거. 굳어버리는 거. 겨울에가 더 빨리 굳어요? 여름에가 더 빨리 굳어요? 겨울에가 더 빨리 굳어요. 그럼 이 중에서 뭐겠어요? 3번. 아니요. 냉동고는 아니에요. 0도씨 이하로, 마이너스 0도씨 이하로 보관하면 노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냉동밥이 있잖아요. 밥을 따끈따끈할 때요, 밀폐 용기에 넣고 냉동실 넣어보세요. 꺼내놓으면 다시 밥 상태로 돌아가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따끈따끈할 때 랩 싸갖고요, 냉동실 넣어보세요. 꺼내면 다시 말랑한 떡이 됩니다. 그게 바로 노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오는 건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에요.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버립니다. 굳게 돼요. 그래서 밥을 그럼 내가 오늘 해놨어요. 내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전기밥솥에 놓거나 50도 이상으로 가열해주는, 보온 상태를 유지해주는 전기밥솥에 놓거나 아니면 냉동실에 넣거나, 그 두 가지 방법.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쌀을 굳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42번. 설탕 용액에 미량의 소금을 가했을 때 단맛이 증가하는 거. 그쵸. 맛의 대비 또는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3번입니다. 43번. 중금속과 중독 증상의 연결이 잘못된 것. 그쵸. 카드뮴.
카드뮴, 응? 43번. 아닌가? 아니다, 미안해. 아이씨, 나 헷갈렸잖아. 4번입니다. 납중독. 자, 납중독은 복통, 구토, 설사 현상이 일어나요. 설탕? 설사 현상이 그럼 설탕이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자당. 또 하나 더. 포도당. 서준이 너는 맞춰야지. 그치, 서당. 자, 44번. 다음 중 먹는 물 소독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 아, 2번. 물에다 과산화수소를 탄다고? 1번이에요. 수돗물에는요, 염소가 소량 들어있어요. 아주 미량, 우리가 섭취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습기에 물 받을 때요, 정수물이 좋을까요? 수돗물이 좋을까요? 점수. 수돗물이 좋아요. 왜요? 소독제인 염소가 들어있잖아요. 자, 물을 떠다 놓으면 물을 가습기에 고여있을 거 아니에요. 5시간이 지나도 물이 그대로일까요? 썩어요.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고여있으니까. 정수물을 떠다 놓으면 그 물은 썩어요. 하지만 수돗물은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음날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왜? 염소가 소독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 요만한 거 조그만 거는 정수물이 더 좋겠죠. 왜? 바로 쓸 거니까 한두 시간 내에 쓸 거면 괜찮겠죠. 하지만 만약에 통이 엄청 커갖고 내일까지 쓸 거라면 오히려 수돗물이 나아요. 염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도 덜 썩는 거예요. 1번입니다. 자, 밀가루에 중조를 넣으면, 자, 얘가 소다예요. 황색으로 변화한대요. 그럼 원하는 뭐예요? 2번이라고? 얘는 알칼리예요. 자, 밀가루가 무슨 색소예요? 그치, 플라보노이드예요. 자, 플라보노이드 계지 색소는 산을 만나면 어떻게 변해요? 산성을 만나면? 산을 만나면? 산성? 산. 치킨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치킨무가 적색이라고? 무가 치킨무 오면 누래요, 하얘요? 하얘요. 흰색, 백색으로 오히려 더 하얘져요. 그래서 양배추가 누렇게 변했으면 뭐 쓰라고요? 연한 식초 쓰라고요. 레몬물에 담갔다 빼면 오히려 훨씬 더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근데 알칼리에는 누렇게 변합니다. 알칼리에 의한 변색이에요. 재원이 이해한 척 하는데. 네? 자, 46번. 그치. 자, 설탕의 입자는 이만해요. 소금의 입자는 요만하고요. 식초는 이 향성분이라 날아가고요. 그러면 내가, 자, 여기 나물에 양념을 할 거예요. 소금을 먼저 넣어버리면 이렇게 입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잘 안 들어가, 침투가 잘 안 되는 설탕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입자의 소금은 입자가 작기 때문에 침투력이 좋아요. 알갱이 크기가 아니고 입자 크기가. 그래서 설탕을 먼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식초는 날아가니까 마지막에 넣는 거고요. 2번이에요.
자, 47번. 다음 중 부패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거. 부패. 삼패도 있고 부패도 있고 변패도 있어요. 근데 다음 중 부패를 물어본 거예요. 2번입니다. 부패는 무조건 단백질이라고 외우세요. 그럼 삼패는요? 그쵸, 지방이요. 어휴, 문제 몇 개 안 남았네. 48번. 식물성, 그쵸, 액체류. 어? 아닌데. 나 헷갈리게 하지 마. 식물성 액체류를 경화가 뭔데요? 그쵸, 강경화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강경화? 아직 나이대가 그 강경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를 때지. 간이 굳는 거예요. 간이 굳어지는 걸 우리가 강경화라고 해요. 그러면 식물성, 여기 있네. 식용유 어디 갔니? 자, 요 식용유를 굳게 만든 거래요. 자, 식물성 기름은 융점이 높아서 녹는 점?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 아니에요? 낮아서 얘는 실온에서도 액체예요. 그죠? 근데 실온의 액체인데 얘를 고체로 만들었대요. 여기다 뭘 넣어갖고요? 수소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니켈이라는 걸 넣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겨울에나 옛날 핫팩 보면 액체인데 이렇게 똑딱이 들어있어서 똑딱하면 고체 되는 거 알죠? 그 원리예요. 액체에다가 수소를 집어넣고 니켈의 촉매제를 사용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쇼트닝과 마가린입니다. 마가린. 식물성 기름이에요. 그럼 버터는요? 식물성이에요? 동물성이에요. 라드는 뭘까요? 돼지 기름이에요. 그럼 얘는 식물성이에요? 동물성이에요? 동물성이에요. 정답은 쇼트닝입니다. 3번. 마요네즈도 식물성 기름을 쓴 건 맞아요. 근데 굳힌 거예요? 아니요. 얘는 유화성을 한 거예요. 기름과 물을 섞이게끔 만든 거예요. 굳힌 건 아닙니다. 자, 49번. 다음 중 살모넬라 균. 이건 실습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 그죠? 그죠? 계란. 교차 오염 될 수 있으니까 계란이랑 닿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죠. 3번이요. 자, 50번.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요. 이건 기초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데 있어서 그저께인가 저번 주가 그랬어. 한동민이가 갑자기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여기 눈이 이렇게 붓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약통을 뒤져봐도 알레르기 약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분표를 보세요. 감기약 중에 콧물 재채기 이런 코감기약 중에는 알레르기 성분 때문에 콧물 재채기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감기약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걸 주면 알레르기가 진정이 됩니다. 항히스타민제 복용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꽁치나 고등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성분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알레르기 치료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알레르기가 가라앉아요. 답은 2번이에요. 자, 51번. 갈비구이를 하기 위한 양념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양념 중 육질을 연화작용,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연화. 2번. 그쵸? 배. 자, 그 다음 52번. 생선 조림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 그쵸. 생선 비린내 성분이 뭐라고요? 그치? 트리메티나민. TMA는 휘발성입니다. 날라가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그래서 멸치 육수를 끓일 때도 뚜껑 닫는 거 아니에요. 뚜껑을 열고 끓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거 1번이라는 거. 자, 53번 결합수. 자, 자유수가 있고요. 결합수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 결합수. 자, 내가 레몬을 꾹 짜고요. 오이를 꾹 짰을 때 나오는 것. 그건 자유로운 물. 그게 자유수고요. 내 손톱 안에 들어있는 게 결합수예요. 손톱에도 수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에도 수분이 들어있어요. 그건 결합수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은 결합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합수에 있는 미생물이 썩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썩을 수 없어요. 자유수는요. 오이 놔두면 썩잖아요. 레몬 놔두면 썩잖아요. 얘는 미생물 번식에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용매로 작용됩니다. 왜? 자유롭게 보이는 물이기 때문에요. 결합수는요. 내 손톱에 있는 걸 가열한다고 이게 제거가 될까요? 수분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얼지도 않아요. 얼려지지도 않습니다. 자, 56번. 콩밥은 쌀밥에 의해서 특히 어떤 영양소의 보완에 좋은가? 그쵸. 물론 비타민 보강도 있긴 해요. 비타민 B1의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콩도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무슨 밥 먹는다고요? 콩밥 먹는다고요. 왜요? 우리는 엄마 치킨 사줘 그러면 치킨 사주잖아요.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하면 삼겹살 먹잖아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고기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을까요? 섭취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보강을 콩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밥을 줌으로써 식단에서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거,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걸, 그거를 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56번 1번 단백질 보강이에요. 자, 56번 국수를 삶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거. 그치, 함정이 나왔지. 천천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빠르게가 나와야죠. 그죠? 빨리 식혀줘야지. 찬물에서 천천히 식히면 다 불어 터지잖아요. 자, 58번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거, 그죠? 이거 뭐라고요? 2번 맛의 대비 강화 현상이라는 거. 59번 쌀과 같이 당질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에게 대사상 가장 필요한 비타민 티아민. 얘는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그럼 비타민 B1은 누구랑 같이 먹었을 때 흡수가 좋다고요? 내가 쌈 싸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어요? 상추에 밥이랑 돼지고기랑 마늘이랑. 마늘의 성분인 매운맛 성분 뭐예요? 알리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우리 몸속에 더 잘 들어오게 해줘요. 혹시 그럼 구운 마늘도 가능해요. 생마늘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구운 마늘에도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자, 6번 다음 중 육류요리 중 영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거. 여기서 이건 되게 간단한 거야. 제일 높은 온도로 하는 걸 고르세요야. 온도가 높을수록 아무튼 조리 시간이 짧아질 테니까. 조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영양소 손실은 줄어듭니다. 그럼 뭘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온도가 몇 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아무리 해봤자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지 않아요? 물속에 일단 들어가면? 그럼 다음 중 물 안 쓰는 게 뭐예요? 물을 안 쓰면 산적 구우면 180도까지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그 100도 이상은 절대 100도도 안 올라가죠. 95도 이상은 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영양분 손실이 적은 거. 그러면 여기 만약에 튀김이 있으면 튀김이 맞는 거예요. 튀김은 180도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가장 높은 온도까지.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제일 높은 온도 걸 찾으세요. 자, 끝. 수고했습니다.